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였어요. 햇살은 부엌 창문 너머로 따뜻하게 쏟아졌고 전 점심 설거지를 마친 뒤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죠. 아들이 결혼한 지 벌써 6년이 지났고 며느리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살갑게 잘해주는 편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생각이 많았던 저는 시장에 다녀오려는 길에 아파트 근처 커피숍에 들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뭘 봤는 줄 아세요? 제 아들, 제 친아들이요. 한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웃고 있었고 손을 맞잡는 모습도 스치듯 보였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잠깐 착각인가 싶었지만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걸 며느리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아들을 직접 불러서 확인해야 하나. 아무 말도 못하고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이후로 제 눈에 며느리는 자꾸 안쓰럽게 보였어요. 아들이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도 저렇게 웃고 저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차마 말은 못하겠고 혼자 끙끙 앓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매일 새벽같이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전에는 저한테 일정을 얘기하곤 했는데 요즘은 대충 얼버무리고 나가요.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바쁘게 사는 동안 우리 아들은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단 말인가.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죠. 심지어 어느 날은 제가 몰래 며느리 가방 안에 넣어둔 간식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두고 갔더라고요. 예전엔 그럴 때마다 어머니 잘 먹을게요 하며 사진도 보내고 했는데요. 요즘은 그 웃음도 그 따뜻한 말도 없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우리 아들 딴 여자가 있구나. 며느리는 그걸 모른 채 여전히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고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엔 혼자 방에 누워서 울었어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이런 걸 봐버려서 차라리 못 봤으면 좋았을 걸. 못 본 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할 용기도 없고 며느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요즘 어깨는 좀 괜찮으세요? 그런데 그 말들이 전부 가식처럼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 며느리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닐까?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걸까? 하루는 며느리가 늦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잔뜩 부어 있었고 눈가가 빨갛더군요. 그날따라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저도 모르게 말문이 막혀서 그냥 그래, 고생했네 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봤어요. 한편으론 미안하고 한편으론 너무 속상해서요. 이제 와서 아들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며느리에게 봤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혹시라도 이 집안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이 밤마다 덮쳐왔어요. 그날 커피숍에서 본 그 장면 하나가 제 모든 평화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상황이 반전이 시작된 건 며느리가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불러 세웠을 때였어요. 어머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 들통났구나. 내가 본 걸 다 알고 있었구나. 그날의 충격이 다시 밀려오듯 속으로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그리고 며느리가 꺼낸 말은 제 상상을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였어요. 어머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터지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조심스럽고 단호하게 그러면서도 눈물 섞인 미소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요. 사실 요즘 남편이 병원 다녀요. 신장 관련해서 검사를 받고 있었고 어쩌면 큰 수술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며느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남편이 혼자 끙끙 앓다가 어느 날 쓰러졌거든요.
그 뒤로 제가 몰래 병원 일정 챙기고 필요한 검사 예약하고 치료 상담도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때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커피숍에서 본 그 여자. 며느리는 그 여자가 누구냐고 말도 안 했는데 제가 먼저 물었어요. 혹시 그 여자, 머리 짧은, 까무잡잡하게 생긴 분? 네, 맞아요. 그분은 병원 간호사 선생님이에요. 남편 담당 간호사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날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서로 마주 보며 웃고 있었고, 손을 살짝 잡고 있었던 모습. 그게 외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무너져가는 아들을 위로하는 진심 어린 위로의 한순간이었단 말이었어요. 어머니, 남편이 어머니 걱정할까봐 절대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자주 늦게 들어오고 자주 나가는 것도 전부 그 때문이에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를 했던 걸까요? 그 오해 때문에 며느리를 얼마나 의심하고 스스로 얼마나 괴로워했던 건지.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 어머니께 혼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놓여요. 우리 가족은 서로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그동안 널 그렇게 오해하고 의심하고 나 혼자 끙끙 앓고. 며느리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저를 안아주었어요. 어머니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제 다 말했으니까 저희 같이 이겨내요. 우리 남편 위해서 어머니랑 저랑 같이 버텨야 하잖아요. 그날 이후로 저희 사이엔 더 이상 숨겨진 말이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미묘한 공기 대신 조용히 차 한 잔 놓아주며 묻는 말, 괜찮아요? 가 우리 가족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요. 보는 게 전부는 아니야. 의심보다 믿음이 때로는 더 정확할 수 있어. 그 생각이 저를 지켜줬고 우리 가족을 지켜준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말 한마디로 풀릴 수 있는 오해일 수도 있어요. 혼자 끙끙 앓고 계시다면 그 마음 조금만 열어보세요. 진심은 결국 다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댓글 하나로 저에게도 마음 전해주세요. 즐겁고 편한 마음 채널은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이거를 65,000 자로 늘려줘.